기본적인 권리마저도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집주인 아저씨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박탈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분의 지금 상황은 그 저분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강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 환경이랄까 신체 상태를 보면은 당연히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만은 위험한 상태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느 누구라도 구조할 수 있고요. 이런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의 의사 표현 능력을 우리가 지적 기능 2급 정도의 장애라는 걸 고려해 볼 때 이분의 의사보다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볼 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제 분리가 필요하다면 일단은 강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논의 결과 강제 분리를 통해서라도 시급히 남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남자의 시설 입소와 더불어 집주인에 대한 법적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면사무소를 찾아 상렬 씨가 처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해야 했다. 확인 결과 일정액의 국가보조금이 매달 상렬 씨 앞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한 달에 약 50만 원. 그동안 나온 것만 해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일까?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더니 이제 이분이 오갈 데가 없으셔서 그 시장님하고 같이 거주를 하셨는데 그 수급비 내역에 대해서는 뭐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그 기존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 한 번은 가서 봤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요? 어차피 원래 풀명히 보면은 1년에 한 4번 이상은 수급비 대상자하고는 면담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확인조사 대상이 이분이 아니셔가지고 2달 동안에 이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확인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이렇게 쪼개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존에 계셨던 분이 했던 상담 같은 내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같은 거. 조사표. 하지만 현 담당자는 물론 전에 기록된 상담 내역에서도 상렬 씨가 처한 환경에 대해 어떤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보진 않았다 이 말 아니에요? 다만 씨가 가볍게 여겨서 같이 생활하고 본인 지수였죠. 해당 기관에서는 그저 집주인이 함께 산다는 사실뿐 상렬 씨의 환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듯했다. 대체 상렬 씨의 국가 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지체할 것 없이 집주인을 만나야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씨 맞으시죠? 예. 거기 정상규 씨라고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저기. 때마침 상렬 씨와 집주인 모두 집에 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파악하지 못한 내용부터 집주인에게 확인해야 했다. 내가 저는 그 사이 전문가들은 상렬 씨에게 다가가 자세하게 상태를 살피고 놀라지 않게 안심시키기로 했는데 아는데 아저씨가 초코파이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가져왔어요. 이거 더 저기 드실래요? 또 있는데. 상렬 씨는 사람들의 방문이 아직까지 낯설기만 한 듯했다. 아저씨 손 좀 보여주세요. 손. 여기. 그런데 좀 더 다가가서 보니 상렬 씨에게서는 보살핌을 받지 못한 흔적들이 더욱 눈에 띄었다. 안 아프세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갈라지고 부르튼 손톱. 까졌습니다. 얼굴에는 무언가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선명했는데 어디 한번 다시. 치아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흔들리기까지 하고 있었다.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방문에 어색해하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상렬 씨.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가 보기로 했다. 그 사이 방 안에서는 집주인에게 상렬 씨의 국가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중이었는데 그동안 나온 국가 보조금만 해도 3,600여만 원. 하지만 현재 잔고는 고작 31,000원이 전부였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확인해보니 매달 돈이 들어올 때마다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상렬 씨는 쓰지도 않았던 휴대전화비와 집전화비까지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핸드폰은 누구? 정상 씨가 핸드폰을 쓰는 거 아닐까? 우리 안 씻고 하나 정상 명의에서 아주머니 전화도 정상 씨 명의로 해가지고 예. 큰 범죄예요. 네? 큰 범죄라고. 아니 내가 그 사람 내가
내가 먹여 살리잖아요. 그냥 식구처럼 썼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니 식구처럼 여기서 같이 주무셔야지 왜 저분은 딴 데다 주무세요? 거기 소가 있으니까 소 거시기를 하고. 아, 소 거기 봐야 되니까. 네. 아니 서로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소금이라도 안 끼지. 소 때문에. 소 때문에 축사 옆 컨테이너에서 자는 것뿐 그것이 별 문제 아니라는 집주인. 친자제분이라면 저기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게 하겠냐고. 아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못 잘 건 나는 그건 뭐 컨테이너 박스에서 못 자나요? 그 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갔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집주인과 함께 상률 씨의 방으로 가보았다. 어떻게 소 때문에 사람을 이런 곳에서 지내게 했을까? 잠시라도 머무르는 것이 힘들 정도로 더러운 방 안. 여기가 잠자리 같은데. 여기가 주무시는데요? 네, 여기서 자요. 여기서 잘만한 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환경에서 지내게 하면서 어떻게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는데 대체 상률 씨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야, 난 시원찮아요. 예? 좀 시원찮다고요. 어서 데려오는데.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기도원에서 데려왔어요. 정상률 씨는 그럼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 데리고? 아니, 내가 내가 이제 늙은이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시부름이라도 시켜먹으려고. 그래서 처음에 생선을 데리고 왔다가 그때는 농사를 지었었어요. 근데 둘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기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상률 씨를 데려와 지금껏 지내왔다는 것. 어쩌다 상률 씨는 기도원으로 가게 된 것일까? 그에게 가족은 없는 것일까? 상윤 씨 혹시 가족은 없어요? 신부모님 어디 계신지 모르시고요? 아버지 다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 슬퍼 보이는 상률 씨. 상윤 씨는 혹시 여기 말고 그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친구들도 있고 하는 대로 가고 싶진 않으세요? 그건 싫어요? 그런데 이곳에 머무르겠다는 상률 씨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해 보였다. 저 깨끗한 데 가서 입어. 아니야. 아니, 옷만 입고 와. 아니야. 괜찮아지 나왔어. 결국 집주인이 나서도 봤지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는 상률 씨. 눈물까지 보이던 상률 씨는 급기야. 안 가. 짜장! 사람들이 곁에 오는 것조차 싫은 듯 극도로 흥분돼 있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행했던 경찰이 겨우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끝내 주저앉아 다시 울기 시작하는 상률 씨. 그렇게 서럽게 울기 시작한 상률 씨의 눈물은 쉽게 그칠 줄 몰랐는데 편치 못했던 세월을 살아왔던 이곳에서마저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것일까. 그저 불안했고 또 불안해 보이는 상률 씨의 모습. 대체 그를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막연한 불안이나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뭐 대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될 정도로 지적 기능이 낮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마 이겨내는 힘이 상당히 약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이곳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